여러분, 제 이름은 장미선입니다. 67회를 살아오며 저는 시장 귀퉁이에서 작은 핸드드립 카페를 지켜왔습니다. 20살간 넘은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제 손에는 정말 남는 것이 없었어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날들이었죠. 그런 제가 처음 커피를 접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동네 작은 다방 아주머니가 미선아, 너 손재주가 좋으니까 한번 해볼래? 하며 건네준 커피포 하나.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물 온도를 맞추지 못해서 쓴맛만 우러나오기도 하고 원두를 너무 곱게 갈아서 텁텁한 맛이 나기도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제 손에 익숙해졌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 원두가 부풀어 오르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된 커피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 모든 것이 제게는 작은 기적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그 맛있는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있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새 제 손에는 주름이 가득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머리카락에는 흰빛이 내려앉아 있고요. 허리도 예전 같지 않아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카페의 따뜻한 향만큼은 여전히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첫 번째 커피를 내릴 때의 그 기분. 마치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는 소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이, 그 아이가 제 삶의 전부였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나 커서 엄마 카페 물려받을 게라며 천진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비록 작은 카페지만 이곳에서 만들어진 추억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누던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나서 현장으로 향하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 나 다녀올게 하며 환하게 웃던 얼굴에는 아직도 어린 시절의 천진함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 윤석이에게 변화가 생긴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이 옆에는 백나연이라는 여인이 함께했습니다. 나연이를 처음 본 것은 윤석이가 카페로 데려왔을 때였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하며 수줍게 들어선 그 아이 뒤로 단아하고 예쁜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윤석이가 항상 어머니 자랑만 해서 정말 뵙고 싶었어요. 사람 좋은 미소와 다정한 말씨. 그 순간 저는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우리 윤석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나연씨,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제가 직접 내린 거예요. 와, 정말 향이 좋네요. 윤석이가 어머니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는데 정말이었네요. 그날부터 나연이는 우리 집안을 따뜻하게 밝혔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카페에 들러서 윤석이 소식을 전해주고, 가끔은 제가 혼자 있을 때면 말동무도 되어 주었어요. 어머니, 오늘 시장에서 좋은 나물 봤는데 윤석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시장에 장을 보러 올 때면 굳이 제 카페에 들러서는 이런 말을 하며 활짝 웃곤 했지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어느새 며느리처럼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커피 한 잔 주세요. 이 말을 할 때 나연이 목소리에는 딸이 어머니에게 하는 그런 애교가 묻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정말 놓였습니다. 윤석이도 변했어요. 예전보다 밝아졌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콧노래를 부르며 엄마, 나연이가 안부 전한대
하고는 환하게 웃었거든요. 그런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아, 우리 윤석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머니로서 바라는 건 별게 있겠어요. 내 자식이 좋은 사람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뿐이잖아요. 나연이와 윤석이를 보고 있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났고 카페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에게 따뜻한 사람이 하나 더 생겼다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모든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오재훈이라는 남자를 처음 본 것은 석 달 전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사장님 실례합니다. 커피 한 잔만 부탁드려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달까요? 어떤 커피로 드릴까요? 아무거나요. 사장님이 추천하시는 걸로. 그런데 이상했어요. 커피를 주문해 놓고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가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듯 했는데 그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사장님 혹시 이 동네에 오래 사신 건가요? 갑자기 던진 질문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네, 한 20년 넘게 여기서 카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근처 재개발 얘기 들어보셨겠네요. 재개발.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몇 년 전부터 이 일대의 재개발 얘기가 돌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거든요. 재개발이요?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저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데 요즘 이 동네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날부터 오재훈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열심히 작업을 했어요. 가끔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는데 네, 그거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명의 변경은 다음 주에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말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는 거의 손도 대지 않고 계속 핸드폰과 노트북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오재훈이 있을 때 나연이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나연이가 밝게 인사를 하는 순간 오재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를 알아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달까요? 그리고 나연이도 오재훈을 힐끗 쳐다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서로 아는 사이인가 싶었는데 별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오늘은 커피 말고 그냥 갈게요. 윤석이가 빨리 오라고 해서. 평소와 달리 나연이가 급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의아했어요. 분명히 커피 한 잔 마시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걸까요? 그 후로도 오재훈은 계속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받을 때도 밖으로 나가서 받고 노트북 화면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각도를 조정하고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냥 손님이니까 별말 없이 커피만 내어드렸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우리 가족의 평화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은 유난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연달아 들어와서 정신없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오재훈이 급하게 들어오더니 평소와 달리 매우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커피 하나만 빨리 부탁드려요. 그러더니 핸드폰이 울리자마자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네, 지금 바로 갑니다. 아, 그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오재훈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후다닥 챙기더니 급하게 일어났어요. 사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커피 값은 테이블에 놓고 갈게요. 그렇게 허겁지겁 나가버렸어요. 워낙 급하게 나가서 뭔가를 놓고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손님들 응대하느라 바빠서 확인할 겨를이 없었어요.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카페 정리를 하는데 오재훈이 앉았던 구석 테이블 위에 작은 USB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요. 아, 이걸 놓고 갔구나. 처음에는 그냥 서랍에 넣어 두었어요. 내일 오면 돌려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그 USB가 신경 쓰였어요. 뭔가 중요한 파일이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잃어버리면 큰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윤석이가 쓰던 노트북을 켰어요. 혹시나 해서 오재훈에게 연락할 방법이 있나 싶어서요. USB를 꽂는 순간 화면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어요. 계약서, 명의 변경, 대출 서류, 이런 이름들이었는데 재개발 추진 계획이라는 폴더가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정말 이 동네에 재개발이 진행되는 건가 하는 궁금증에 클릭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대상 주택동 번지 장미선 소유.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소유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주소에 집을 산 적이 없는데요. 다른 파일들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대출 약정서라는 문서가 나왔는데 거기에도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차주명 장미선, 대출 금액 3억 원, 담보동 번지 주택. 숨이 턱 막혔어요. 3억 원 대출이라니. 그것도 제 명의로요? 저는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고 다른 폴더를 클릭했어요. 대화 기록이라는 폴더였는데 거기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이 스크린샷으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윤석 집 전세 보증금까지 완벽하게 챙겼다. 장미선 이름으로 대출도 끝났다. 이번 주 안에 서류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발신자는 오재훈이었어요. 그런데 수신자가 믿을 수 없었어요. 백나연. 우리 며느리 같았던 나연이었습니다. 나레이터 절망적인 목소리로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들을 다시 또 한 번 읽어봤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떨리는 마우스 클릭 소리. 더 많은 대화 내용들이 있었어요. 장미선 어머니는 의심하지 않고 있지? 걱정 마. 완전히 믿고 있어. 매일 커피도 타주고. 윤석은? 얘는 아무것도 몰라. 순진해서 다행이야. 나연이. 우리 나연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믿고 있어. 순진해서 다행이야. 이런 말들이 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는 더 있었어요.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윤석이 명의로 된 거니까. 나중에 적당히 핑계 대면 돼. 장미선 명의 대출은? 그 할머니가 뭘 안다고.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할머니라고. 저를 할머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다정하게 어머니 하던 사람이 뒤에서는 할머니라고 불렀다는 게 울음을 참는 소리. 더 견딜 수 없어서 노트북을 덮으려는데 마지막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내일 공증사무소 가서 마지막 서류 정리하자. 윤석이한테는 결혼 준비 서류라고 하면 돼. 키읔 완벽하네. 이번 건으로 최소 5억은 챙기겠다. 5억. 저와 제 아들의 인생을 5억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말입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서 간신히 소파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연이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어머니 오늘 커피 한 잔 주세요라며 활짝 웃던 모습. 윤석이가 어머니 자랑만 해서 정말 뵙고 싶었어요 라던 첫 인사. 모든 게 연기였단 말입니까? 그 따뜻한 미소도 다정한 말씨도 저를 걱정하는 듯한 눈빛도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윤석이는 나연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 아이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을 그 아이가 땀 흘려 일군 삶을 사기꾼들의 손에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녘 결심했어요.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비록 상처받을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다음 날 카페를 열면서 거울을 봤어요.